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카드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두 분이 서로를 좋아했던 마음 자체보다도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상당히 서로 조금 달랐던 것처럼 보여져요. 1번님은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보려고 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모습이 보여져요. 반대로 상대방은 마음이 깊어질수록 생각과 걱정도 같이 커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관계 안에서 서로 좋아하지 않아서 힘들어진 것보다는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읽혀져요. 일단 1번님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시는 것 같아요. 완드퀸의 느낌도 그렇고 컵 2번 그리고 마법사의 흐름까지 같이 보면요. 1번님은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비교적 솔직하게 보여줬던 사람으로 읽혀져요. 그냥 겉으로만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이나 평소에는 쉽게 보여주지 않는 모습까지 상대방에게 열어줬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이 관계가 1번님에게는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정도의 경험으로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대방을 만나면서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다는 것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끝났다고 해도 마음 한쪽에는 아직 이 관계를 완전히 닫아놓지 않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서로 멀어져 있더라도 다시 대화할 기회가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부터 두 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여지는데요. 상대방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훨씬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자존심도 있는 편이고요. 특히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편하게 맡기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맡기는 동시에 그만큼 상처받을 가능성도 같이 생각하고 걱정했던 모습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번님이 마음을 보여주고 좋아하는 상황에서도 그걸 온전히 편안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계속 확인하려는 불안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랑이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더 신경 쓰셨던 모습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데요. 이게 이 사람의 연애에서 꽤 중요한 특징으로도 보여져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안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잃을 가능성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그 순간만 보고 만족하기보다는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 미리 걱정했을 가능성도 커요. 이런 성향은 실제 두 분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번님이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거나 본인의 일상을 잘 보내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 상황 자체보다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더 많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1번님이 자신 없이도 잘 지내는 모습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1번님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혼자 상황을 해석하면서 감정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 불편한 감정을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서운하면 바로 서운하다고 말하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혼자 생각하는 쪽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갔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 안에서는 꽤 큰 문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두 분의 관계에서 서로를 지치게 만든 부분일 수 있어요.
1번님은 실제로 대화를 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 반면 상대방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한쪽은 문제의 위험성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물론 상대방도 이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잘 만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행동에서 거리가 너무 느껴지는 것도 같아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없고, 먼저 움직였다가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하시는 모습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보여줬다가 상처받을 가능성까지 생각하다 보니 행동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런 사람은 연애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하고 예민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분명 마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행동은 애매하게 하고, 뭔가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정작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답을 하고, 그러니까 감정이 충분히 쌓인 다음에야 한꺼번에 반응했던 그런 사람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은 한순간에 마음을 정리했다기보다는 이전부터 여러 가지를 혼자 쌓아놓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나온 소드 카드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소드 8번, 소드 에이스, 그리고 소드 퀸, 소드 나이트가 이어지면서요. 이 사람의 이별 이후의 흐름은 감정보다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관계를 다시 건드리면 더 복잡해질 것 같고, 자신이 먼저 움직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확신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현재 상대방은 1번님을 생각할 때 단순히 좋았던 기억만 떠올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좋았던 순간도 생각나지만 동시에 우리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서로 힘들었는지까지 같이 떠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 사람에게 이별은 감정적인 상실이면서 동시에 풀리지 않는 문제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과 별개로 관계를 계속 분석하고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 본인은 자신이 관계 안에서 많이 참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누가 더 많이 참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당시에는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건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감정을 눌러두는 것보다는 이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생길 것 같아요. 감정이 쌓인 뒤에야 과거의 일을 다시 꺼내는 흐름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화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예전 이야기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1번님이 고르신 선택 카드는 완드 7번인데요. 완드 7번까지 같이 보면 상대는 자기 입장을 쉽게 내려놓지는 않으실 것도 같아요. 자신에게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움직임이 생긴다고 해도 처음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여요. 소드 카드 중에 에이스 카드와 기사의 카드가 보여져서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거나 그동안 생각해왔던 부분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다만 그 연락이나 만남의 목적이 단순한 그리움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겠지만 자신이 궁금했던 부분을 확인하거나 과거의 문제를 다시 짚어보려는 마음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대화의 분위기가 조금 딱딱하거나 뾰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상대방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번님 입장에서는 또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1번 님의 변화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1번 님의 현재 흐름을 보면요. 1번 님은 앞으로 단순히 과거의 관계를 다시 반복하려는 흐름보다는요.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조금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관계를 살리는 것 자체만 중요했다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행복한 것, 같은 문제인지를 생각하게 되실 수 있어요. 상대방이 다시 다가온다고 해서 무조건 예전 감정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실제로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되시는 흐름으로도 읽혀지는데요. 이게 상대방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여요. 상대방은 과거의 문제를 다시 분석하고 있고, 1번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랑을 선택할지를 생각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다시 접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똑같은 관계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1번님 쪽에서는 이미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상대방은 컵 3번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일상생활도 잘하고 겉으로는 이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마음까지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된 모습은 아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 여전히 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특히 자신이 잘못했던 부분과 1번님에게 받았던 상처를 동시에 떠올리면서 감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미련과 자존심이 함께 머물러 있는 현재의 모습인데요. 그리움과 경계심도 같이 있어요.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흐름으로 읽혀져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두 분의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카드는 컵 4번, 완드 10번, 은둔자 카드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세 장을 앞에서 상대방의 속마음에서 보여줬던 흐름과 연결해서 리딩을 해보면, 상대방이 1번님과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무언가 연락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움직여보고 싶다는 마음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두 분의 앞으로 관계 흐름에서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컵 4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상대방의 마음속 결심과 실제 행동이 조금은 다르게 나타날 것 같다라고 리딩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마음속에서는 한 번쯤 움직여야 하나? 1번이랑 다시 이야기해 봐야 하나? 이 관계를 정말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건가 하고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막상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다시 멈추는 흐름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다시 관계를 건드리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연락했다가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다시 가까워졌다가 예전처럼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같이 따라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생각은 하지만 행동은 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냥 안고 지내는 쪽에 더 가까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완드 10번 카드인데요. 저는 이 카드가 상대방이 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연락하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까지 다시 마주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과거의 감정도 다시 올라오고 서로 힘들었던 부분도 다시 꺼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남아 있어도 관계를 다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무겁게 느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혼자 생각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흐름으로 읽혀지는 것 같네요. 저는 앞으로 당분간 두 분 사이에는 적극적인 연락이나 재회 흐름은 강하지 않다고 리딩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방은 1번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한 번씩 움직이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실제 행동까지 끌고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컵 4번에서 상황적인 그런 부분이 멈춰 있고 완드 10번에서 관계의 무게가 느껴지고 결국엔 은둔자에서 자신의 감정을 혼자 안고 지내는 흐름이기 때문에 연락운이나 새로운 접점의 기회도 가까운 시일 내는 강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두 분에게는 이미 상대방 마음속에서 한 번쯤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가능성으로 두 분 사이에 어느 정도 접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그때도 바로 재회로 이어지기보다는 서로의 현재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면 결국 예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도 다시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때 두 사람이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관계는 다시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요. 두 분의 관계는 다시 뜨겁게 이어지는 흐름보다는 서로에게 감정이 남아 있더라도 각자 자리에서 그 감정을 안고 시간을 보내는 흐름에 더 가까워 보이고요. 특히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현재 행동에서 멈출 가능성이 커 보여요. 만약 앞으로 접점이 생긴다면 그때는 재회보다는 두 사람이 정말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요. 27번 선물 교환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 카드가 지금 두 분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결국 관계라는 건 한 사람이 계속 주고 한 사람이 계속 받는 방식으로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것도 서로 주고받아야 하고요. 이해해 주는 것도 서로 필요하고요. 한 사람이 관계를 위해 노력했다면 다른 한 사람도 그만큼 관계를 위해 움직여 줘야 해요. 그래서 1번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생각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실제 관계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 상대방에게는 감정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감정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지, 내가 존중받고 있는지, 내가 힘들 때 상대방도 관계를 위해 움직여주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앞에서 나온 카드들을 다시 한번 복기시키면요. 두 분이 아주 작은 가능성으로 접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한쪽만 계속 노력하면 결국 관계는 또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서로가 조금씩 마음을 내비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한 사람만 관계를 끌고 가지 않는다면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무조건 다시 만나라는 조언도 아니고요. 무조건 놓으라는 조언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관계의 균형을 보라는 메시지에 가까워 보여요. 내가 주는 것과 상대방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지, 내가 관계를 지키려고 한 만큼 상대방도 관계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지, 그걸 보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것을 내어놓는지 계속 지켜보시는 마인드로 지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더 좋은 관계라는 건 누가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주고받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번 리딩에서는 상대방에게 감정이 남아있는 건 어느 정도 보여요. 하지만 그 감정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요.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 이해와 행동까지 관계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두 분 사이의 흐름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요. 1번님 역시 내가 계속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 스스로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2번, 27번 선물 교환 카드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보라는 조언으로 읽혀지네요. 사랑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도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제 리딩 1번님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복제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리고요. 선택하신 번호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두 분이 처음부터 가볍게 시작했던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서로에게 굉장히 강하게 끌렸던 부분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좋아하던 감정을 넘어서 서로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존재가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두 분 사이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있었던 것도 같아 보이는데요. 굳이 계속 뭔가를 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편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상대방의 분위기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관계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서로에게 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처음에 설렘만 가지고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일상 안으로 들어간 그런 편안하고 안정감 있던 관계였던 것 같거든요. 상대방에게 이번님은 단순히 매력적인 이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매우 커 보여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게 읽혀지는 부분인데요. 누군가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과 그 사람 옆에서 마음이 편한 건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번님에게 두 가지 감정을 모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번님을 다른 사람으로 쉽게 대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와 다시 만나더라도 이번님과 있을 때 느꼈던 그런 편안함과 정서적인 연결까지 똑같이 느끼기는 쉽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번님 역시 상대방에게 비슷한 감정을 받으셨던 것도 같아요. 단순히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았다기보다는 이 사람과 있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실수록 두 분 사이에 일종의 익숙함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오래 만난 연인이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연애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두 분 사이에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느끼는 어색함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지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분의 감정이 약해서 관계가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저는 여기서 현실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했던 마음만 가지고는 관계를 끌고 가기에 각자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었던 것도 같아 보이는데요. 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두 분 모두에게 자기 삶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관계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고 싶어도 현실적인 여유가 없고,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국 두 사람 모두 지치게 되는 흐름으로 좀 읽혀지거든요. 특히 상대방은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보다는 자기 안에서 먼저 감당해 보려고 하는 쪽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번님에게 전부 설명하기보다는 혼자 정리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계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요. 한쪽에서는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갑자기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번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왜 예전과 달리 달라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마음이 내게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대화가 줄어들었다거나, 상대방이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지는 모습을 취했다거나,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번님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 풀어가고 싶다라는 정도의 제스처를 취했을 가능성이 읽혀지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야기를 통해 해결하기보다 일단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두 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번님은 관계를 살리기 위해 그래도 움직이려 했지만, 상대방은 관계를 더 이상 힘들게 만들지 않기 위해 멈추려고 했을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관계를 망치려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만들어졌을 수 있어요.
2번님에게는 상대방의 침묵이 무관심처럼 느껴졌고, 상대방에게는 2번님의 감정적인 접근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담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작은 오해들이 하나씩 쌓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문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행동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이별이 어느 한순간에 감정이 뚝 끊겨서 만들어진 결과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 마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계속 쌓였고 결국 한쪽 또는 두 사람 모두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된 흐름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의 마음을 보면요.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상대방은 현재 이번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적인 기억으로 정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기억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특히 상대방이 혼자 있는 시간에 과거의 장면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같이 있었던 장소나 둘만의 분위기, 이번님과 대화를 나눴던 순간처럼 아주 사소한 것들이 생각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당장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생각보다 먼저 과거의 관계 자체를 다시 바라보고 있는 단계에 가까워 보여요. 예전에는 이별을 결정하는 당시 힘든 부분들이 더 크게 보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보이지 않았던 좋았던 부분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흐름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이번님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연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이유가 상대방은 오히려 과거를 떠올릴수록 행동을 더 조심할 수 있어요. 이미 끝난 관계를 다시 건드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특히 이 사람은 감정만 보고 움직이기보다는 그 이후의 결과까지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과 실제 연락하는 것 사이에는 시간이 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 상대방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 같아요. 감정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움직였을 때 감당해야 할 상황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멈추고 있는 쪽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상대방의 깊은 내면 카드에서 심판 카드가 들어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상대방의 심리가 한 단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과거를 그냥 추억하는 정도였다면 어느 순간부터 본인의 선택 자체를 되돌아보게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당시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때 자신이 놓친 건 무엇이었는지, 관계가 끝난 이유가 정말 서로의 마음이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리움보다 한 단계 더 깊어지는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과거를 생각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해 자신의 판단을 다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요. 이번님 흐름에서도 이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가 반복해서 나오는 게 굉장히 저는 눈에 들어오거든요. 저는 이게 두 분의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처음에는 이번님 쪽에 있던 흐름이 나중에는 상대방 내면에서 다시 나타나는 걸 보면 처음에는 관계의 변화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가 상대방 마음속에서도 시작되는 모습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상대방의 생활이나 주변 상황에 변화가 생기거나 본인이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계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이번님에 대한 생각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러면 두 분의 관계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분이 정말 움직이실지를 봐볼게요. 카드는 별 카드, 컵 기사, 그리고 완드 8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음, 저는 이렇게 카드가 나와서 두 분은 다시 한번 연락이나 어떠한 접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던 이유를 지금 나온 카드가 설명을 해주는 것도 같아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돌아오는 그림은 아니라는 건데요. 오히려 조용히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조금씩 이어지는 흐름에 가까워 보여요. 먼저 나온 별카드가 상대방 마음속에서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조금씩 살아난다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감정적인 접근이 만들어질 수 있고 마지막에는 실제적인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때 연락이 온다면 처음부터 엄청난 고백이나 재회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작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안부를 묻거나 별일 아닌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만들 수 있는 접점을 찾는 식으로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감정을 전부 드러내기보다는 이번님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대화의 문이 열리면 생각보다 두 분의 분위기가 빠르게 달라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완드 8번 카드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움직임만 만들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연락이나 대화가 조금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시간적으로는 당장 며칠 안에 급하게 움직이는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상대방은 본인의 현실적인 문제를 정리하거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면서 이번님에게 어떤 형태로든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빠르게 전개된다면 1-2주 이후,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면 두세 달 안쪽에 연락이나 제스처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보여요. 다만 재회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다시 연결될 가능성과 다시 만나서 오래 잘 지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카드에서는 다시 감정이 연결되는 흐름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두 분을 힘들게 했던 현실적인 문제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다시 만나더라도 똑같은 지점에서 또 부딪힐 수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서 혼자 판단하고 거리를 두는 방식이 그대로라면 이번님은 또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이번님이 관계를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방식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다시 연결된다면 예전의 감정을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두 분이 이전과 다르게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여요. 제가 이번님이 염려스러워서 자꾸 조심스러운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이번 리딩이 재회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좋은 부분이 다시 커지는 흐름이고요. 그때의 선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카드 배열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의 변화가 결국에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뒤따라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이번님에게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상대방에게 필요한 건 감정을 더 크게 만들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마음은 이미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현실적인 부담을 다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이번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의 생활을 잘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주는 게 오히려 이 관계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 떠난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 마음을 관계로 계속 유지할 만큼 현실적인 여유와 힘이 부족했던 사람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면 상황이 달라지고 본인의 생각까지 바뀐다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를 다시 바라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한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연락이나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이번님은 조금 천천히 시간을 보내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대방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관계의 결론이 이미 정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그 생각의 끝에서 다시 한번 이번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길게는 3달 정도까지의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리딩에서는 적어도 상대방이 이번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닫아버린 모습으로는 읽혀지지 않거든요. 아직 끝난 관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한번 멈춰 있던 관계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흐름에 더 가까워 보여요. 마지막으로 이번님에게 드리는 좋은 메시지로 오라클 카드 17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지금 내가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흐름까지 조금 믿어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로 읽혀지거든요. 특히 이번 리딩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현실적인 상황이나 상대방의 판단이 함께 바뀌어야 하는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 내 생활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는 억지로 당겨서 만들어지는 관계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상황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시 맞아야 움직일 수 있는 관계로 보여져요.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너무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상대방의 연락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흐름을 놓칠 수도 있어요. 이번 카드는 이번님에게 조금은 내려놓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까지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언제 생각이 바뀌는지, 언제 연락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결국은 상대방의 몫이거든요. 이번님은 그동안 이 관계에서 충분히 마음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대방이 움직일 공간도 조금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다시 연결될 인연이라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상황과 마음이 조금 달라진 상태에서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요. 지금은 결과를 너무 빨리 확인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님에게 필요한 건 붙잡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계속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오히려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생길 수 있어요. 이번 리딩에서는 분명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남아있는 감정과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건 결국 두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방의 마음을 대신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님은 이번님의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정말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는 예전의 감정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서로가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선택하신 번호를 남겨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카드들을 보니까 저는 두 분의 시작이 되게 편안하고 친구 같았다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처음부터 서로에게 굉장히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무겁게 시작하기보다는 일단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재밌고 즐거우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관계에 더 가까워 보이거든요. 특히 상대방 쪽에서는 그런 성향이 조금 더 강하게 읽혀지기는 해요. 처음에는 이 관계에 굳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는데요. 무거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서로 편하게 만나고 즐겁게 지내고 좋은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기였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두 분 다 좋아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앞뒤 깊게 따져보지 않고 시작한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두 분의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지까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그냥 지금 좋으면 된 거고, 만나서 편하니까 계속 만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관계 만남을 이어가셨던 모습도 조금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상대방에게는 연애가 굉장히 무거운 약속이라기보다는 내 일상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즐거운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마음이 조금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관계가 계속되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더 많이 주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이 관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표출해 내고 뭔가 진지함을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이전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싶어 하셨던 것도 같아요. 그러한 시점이 다가와서 두 분의 감정의 속도 차이가 나셨던 것도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은 깊어졌지만 그 마음에 책임을 지려고 하시기보다는 이분 성향상 편안한 관계 방식을 조금 더 유지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 3 번님은 관계가 깊어진 만큼 조금 더 확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원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은 연애를 하고 있지만 그 관계에 부여하는 무게가 조금 달랐던 것으로도 읽혀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3 번님은 굉장히 편한 사람이었어요.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요. 굳이 분위기를 만들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두 분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도 읽혀지거든요. 별것 아닌 농담을 해도 서로 티키타카가 잘 돼서 서로 잘 받아주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의 조금 실없는 모습까지도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3 번님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3 번님과의 관계 자체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과 책임지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 사람은 편안하고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비교적 능숙한데 관계가 조금 진지해졌을 때는 그 무게를 같이 들어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 보여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쪽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감정이 없어서 피하는 것보다는 진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도 같아요. 그래도 이분 평소에는 굉장히 자상하셨을 거예요. 성향 자체가 부드러운 그런 성향으로 읽혀지기도 하고요. 뭔가 상대방의 분위기도 잘 읽고 적당히 배려하는 센스도 있고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그런 사교적인 모습도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이분의 행동이나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불편해지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해결하기보다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상황에 그 문제를 맡겨버렸던 행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3 번님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관계를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거를 굳이 깊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차이가 반복되면서 결국 서운함이 쌓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이해 못하게 되는 그런 흐름도 보여지거든요. 두 분 사이에서는 이런 과정이 어느 정도 계속 반복됐던 모습도 읽혀져요. 또 보여지는 부분에서 상대방의 주변 인간관계가 두 분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상대방이 워낙에 사교적이고 다정한 사람이다 보니 주변에 이성 간의 지인이 많은 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이나 사회생활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접점이 많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또 상대방의 삶에서는 3번님보다 약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본인 일이나 생활, 친구 관계, 뭐 사회적인 활동처럼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3번님과의 연애가 점점 진행되면 될수록 상대방은 연애 외에 본인이 지키고 싶어 하는 영역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만 카드들을 여러 가지 놓고 보면 저는 그래도 이 부분에 초점이 인간관계 쪽으로 맞춰지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상대방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굳이 정리하거나 선을 명확하게 긋기보다는 자기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자연스럽게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였던 부분이 3번님에게는 충분히 서운하게 느껴질 만한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3번님도 물론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성향을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해한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도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3번 님도 겉으로는 크게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였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3번 님에게 이 문제가 큰 문제였다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약간 가치관의 차이나 성향 차이로도 읽혀지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떠한 사건 하나가 단순히 그 사건 하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동안 참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연결되면서 감정이 커진 거죠. 반면 상대방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3번 님은 그동안 관계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지금 당장 벌어진 약간의 서운함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서 그 부분만 해결하려고 약간 급급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차이가 두 분을 굉장히 지치게 했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리딩을 하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봤던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실제로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과의 애매한 관계가 있었다거나 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은 채 여러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두 분의 관계를 흔들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하지만 이걸 실제로 상대방이 양다리를 걸쳤다거나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상대방이 본인의 인간관계나 생활에서 무언가를 쉽게 내려놓고 하나에 집중하는 타입은 아니라는 쪽에 가까워 보여요. 본인에게 중요한 것들을 굳이 하나씩 정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려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욕심이 조금 많으신 걸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하나 진지하게 관계를 설정해서 정리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 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늘 불안할까?'라는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관계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인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되게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서 답답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만약 실제로 삼각관계나 뭐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꼭 이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두 분 사이에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됐다면 저는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였든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건 단순히 한 번의 실수라기보다는 상대방의 관계 방식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3번 님이 그 관계 안에서 계속 불안해하고 서운했던 그 문제가 있다면 그 감정 자체를 가볍게
계속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3번 님이 힘들었다면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 거니까요. 이 사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조금 약한 모습이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성향이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상대방의 감정에서는 아직도 3번 님이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아요. 헤어지고 나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3번이와 있을 때 그런 편안함이 쉽게 대체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3번 님과의 지금까지 쌓였던 그런 시시콜콜한 추억들이 이분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했던 농담이나 어떤 분위기에서 우리가 편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유머 코드가 맞는지 정도가 이 사람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져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3번 님과 함께했던 편안한 순간들이 생각날 가능성이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과정들이나 생각이 반복되면서 다시 한번 3번 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대화를 해 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어 저는 일단 속마음 카드에서 보면 이분이 실제로는 접점을 한 번은 만들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 사람이 다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왔을 때 그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조금 유지하실 수도 있고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하기보다는 가볍게 접근해서 3번 님의 반응을 살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안부를 묻거나 별거 아닌 이야기를 꺼내거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식으로 본인의 그리워했던 감정이나 뭐 그런 속내를 모든 걸 털어놓기보다는 3번 님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덜어내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진지한 상황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성향이면서도 3번 님에게 거절당하는 상황 역시도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있어도 행동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꼭 구분해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3번 님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로 보면 감정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분명 이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 두 분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됐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질지 그러한 가능성과 두 분이 앞으로 다시 연결된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추측해서 카드를 한 번 더 뽑아 보겠습니다. 카드는 태양 카드, 완드 킹 카드,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이 흐름을 보면 저는 확실히 두 분이 다시 만나는 쪽으로 생각이 조금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접점이 생긴다면 두 분은 처음부터 다시 밝고 좋은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이라면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이더라도 다시 만나니 너무 보고 좋은 것 같아요. 예전처럼 편안함도 느끼시는 그런 모습도 읽혀지고요. 서로 웃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나누는 모습도 저는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상대방 쪽에서는 다시 한번 관계를 그래도 움직여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본인이 먼저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거나 3번 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행동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할 부분이 상대방이 다시 다가오는 이유가 단순히 관계를 책임지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끌림이나 미련, 그리고 3번 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이 곧바로 본인의 기존 생활이나 관계 방식을 모두 바꾸겠다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3번님과의 관계도 다시 가져가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상대방의 성향과 이 카드들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움직여요. 행동도 한 번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편하게 유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데까지는 별개의 문제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특히 상대방이 중요한 이야기를 또 피한다면 3번님은 다시 또 불안해지실 수도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3번님이 또 관계의 무게를 더 많이 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의 재회 여부보다는 재회 이후의 행동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싶어요. 상대방이 정말 달라졌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보여져야 하거든요. 예전에 3번님이 힘들었던 부분을 이제는 본인도 이해하려고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지 않고 대화를 하는지,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나 생활, 그리고 3번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 굉장히 달콤할 수는 있어도 결국 똑같은 문제로 다시 지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약간 소유욕도 느껴져요. 헤어졌다고 해서 3번님을 완전히 자기 인생 밖의 사람으로는 정리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본인은 자기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3번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사람이 되는 건 또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책임지지는 않으면서도 완전히 놓는 것도 싫어하는 애매한 태도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3번님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과 나를 제대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엄연히 다르거든요. 상대방이 다시 찾아온다고 해서 그 자체를 사랑의 증거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그 사람이 왜 돌아오는지를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외로워서인지, 익숙한 사람이 그리워서인지, 아니면 정말 관계를 다시 만들어 보고 싶은 건지, 이 세 가지의 말은 약간씩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만나게 된다면 3번님이 예전처럼 먼저 관계를 끌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상대방이 움직이는 걸 한번 지켜보세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연락을 하는지, 내가 먼저 문제를 꺼내지 않아도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이해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본인도 3번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계에서는 3번님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수하는 부분이 정말 큰 걸로 저는 읽혀져 가지고요. 이번에는 상대방도 관계를 위해서 본인의 편한 부분을 조금 내려놓아야 된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안 된다면 감정이 아무리 남아 있어도 두 분의 관계는 다시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두 분 사이에는 다시 한번 접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상대방이 특히 3번님에 대한 감정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특히 편안함과 익숙함 때문에 다시 생각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나 만남 자체를 저는 낮게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곧바로 안정적인 재회라고 확신드려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처음에는 감정이 분명 빠르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그만큼 예전의 문제도 같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상대방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나 생활 방식,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놓지 않으려는 이런 성향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3번님은 또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은 다시 한번 이전의 아픔을 반복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사람이 정말 본인의 문제를 돌아보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정말 이야기와 관계 흐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연락이 오시면 상대방의 마음과 행동 그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3 번님에게 오라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카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저는 이 카드가 이번 리딩에서 정말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3 번님이 혼자 관계를 끌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참고, 내가 먼저 대화를 열어가고, 내가 관계를 살리려는 애쓰는 방식으로는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해요. 다시 연결될 기회가 생긴다면 상대방도 움직이게 두세요. 정말 만나고 싶다면 상대방이 만나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다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본인도 그 관계를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카드는 한 사람이 계속 주고 다른 사람이 받는 관계보다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의 몫을 나누는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대신 이해해 주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상대방이 3 번님을 위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락이 온다면 대화를 해볼 수도 있고요. 다시 만나자고 한다면 만나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정말 관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꼭 천천히 시간을 두시면서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꼭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 번님이 모든 걸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관계는 상대방의 몫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쫓아가기보다는 상대방이 3 번님을 위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지켜보세요. 혼자 관계를 짊어지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에는 상대방도 자기 몫을 해야 하는 관계였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3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릴게요. 선택하신 번호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카드들을 보니까 저는 두 분이 서로에게 꽤 오랜 시간 영향을 주고받던 관계처럼 보여져요. 오래 만난 연인이셨을 수도 있고요. 연인 관계가 아니셨다면 뭐 직장이나 일 아니면 그룹 모임처럼 서로의 생활 안에서 계속 마주치면서 알게 될 사이였을 가능성이 조금은 보여지거든요. 두 분 다 자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셨던 걸로 좀 보여져요. 서로의 능력이나 생활을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오래된 사이가 아니시고 정말 새롭게 연애를 시작해서 만나셨던 그런 분들이더라도 처음부터 감정만 굴러가는 관계는 또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주고받는 도움이나 그런 연결이 먼저 있었고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나 편안함이 차곡차곡 쌓여졌던 관계에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조금 아쉽게 보여지는 부분은 두 분이 각자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저는 읽혀지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상대방 쪽을 보면요. 감정보다는 안정감이 먼저 읽혀져요. 상대방에게 4번님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같이 있을 때는 되게 편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 대화의 결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자기 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4번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지는 모습이에요.
사람 마음이 조금은 그렇잖아요. 항상 옆에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상대방 역시도 사번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그런 안정감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텐 터지는 그런 도파민 섞인 그런 감정을 지나서 어느 정도 편안함과 조금 안 좋게 말을 하면 루즈함, 약간 지루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속마음 카드에서 보여지는 펜타클 10번 카드와 은둔자 카드, 저는 이 조합이 조금 눈에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의 성향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저는 두 분의 관계가 끝나신 와중이시라면 상대가 현재 지금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사번님과의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으로도 읽혀지거든요. 그때는 그냥 지나갔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전에 있었던 대화나 두 분 사이의 갈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계속 복귀하고 되뇌이는 느낌이에요. 특히 이 사람은 생각을 밖으로 꺼내서 정리하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계속 굴려보려는 모습이 좀 강하게 읽혀지거든요. 특히 은둔자 카드가 약간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분은 마음을 꺼내놓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풀어나가기보다는 혼자서 깊은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동굴 속에 들어가 계신 느낌도 읽혀지거든요. 그 동굴 안에서 상대방은 사모님과의 과거의 그런 회상을 계속 떠올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전의 감정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약간 그런 흐름으로 읽혀지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흐름은 또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분 속마음에서 계속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사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도 나지만 관계 안에서 힘들었던 서로가 부딪혔던 그런 부분들의 기억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좋았던 관계였다는 것도 알고 편했던 관계였던 것도 알아요. 힘들었던 부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잘했던 부분도 생각나지만 반대로 본인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떠올리고 계시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지금 두 분의 관계가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한쪽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감정이 동시에 남아있는 상태로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과거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사번님과 나눈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분은 한 번 더 상처를 받는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소드 3번 카드가 깊은 내면에서 나왔다는 건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3번님과의 이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상대는 나름대로 4번님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잘 만나고 싶었던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모습인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다툼 속에서 어떠한 말 한마디가 이 사람 마음속에 깊게 꽂혀 있는 느낌도 읽혀지거든요. 상대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속에 감정을 많이 저장시키는 느낌이고요. 마음속에 실제로 상처가 큰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이어지는 카드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느낌이고, 단순한 아쉬움보다는 사번님과 헤어졌다, 내 사람이 없어졌다, 약간 이런 상실감을 함께 느끼시면서도 그 관계 속에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다시 한번 가슴을 후벼 파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간 후폭풍 같은 느낌으로 계속 사모님을 떠올리실 것 같기는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상처 속에 한 번 더 파묻히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음, 예전에는 자기 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셨던 사번님이 없어졌다는 걸 느낄수록 이 사람은 점점 더 후회 섞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카드들이 혼자 움츠러들이는 모습이고 은둔자 카드가 가장 저는 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행동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후폭풍은 굉장히 요란한 형태라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계속 가슴속에 상처를 묻어두고 깊어지는 쪽으로 가까워 보여요.
이분이 실제 생활에서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생활할 수는 있어요.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평소처럼 지내는 것처럼 행동하실 수는 있겠지만 혼자 있는 순간에는 사번님과 관련된 기억이 올라오면서 마음이 한 번 더 가라앉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 사번님이 해줬던 것들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관계의 편안함이 뒤늦게 느껴지시는 모습도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사번님을 잊지 못해서 계속 울고 있다라는 모습보다는 자기 생활은 묵묵히 하면서 어느 순간 빈자리를 체감하는 순간 정말 가슴이 한번 울컥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은 사모님에게 단순히 연애 감정으로만 남아있는 것보다 앞에서 보여지는 묵직한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의미가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함께 있을 때 그런 안정감, 익숙함, 서로의 생활을 이해해주던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꽤 깊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진 뒤에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지실 것도 같은데요. 특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번님의 자리가 컸다는 걸 뒤늦게 천천히 알아가는 흐름이라서요. 이분은, 이별의 아픔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세게 겪으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적인 모습으로 본 카드가 펜타클 시종과 바보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는 가볍고 괜찮은 척을 하실 수 있는 모습인데요. 속마음은 되게 무겁고 가슴이 아픈데 행동적으로 넘어가면 이분이 가벼워져요. 가벼운 척 하시는 거겠죠. 이 사람은 마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오히려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웃으면서 지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진지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동은 서툴고 가볍게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감정을 다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분으로 읽혀져요. 자기 마음을 들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거절이나 거부를 당했을 때 본인이 상처받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동만 보면 별 생각 없이 정말 잘 지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주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도 읽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이 사람의 현재 모습에서 꽤 큰 특징이거든요. 속에서는 상처를 받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성향 자체가 안정감과 편안함을 조금 중요시하기 때문에 힘든 모습을 내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속에서는 상처를 분명 받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음. 마음은 복잡한데 행동은 오히려 더 단순하게. 이분의 그런 성향으로 좀 계속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나 뭐 하고 사는지 확인하시게 된다면, 뭐야, 쟤 왜 저렇게 잘 살아? 약간 이렇게 기분이 조금 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카드를 봤을 때 상대가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겉으로는 편안하고 가벼워 보일지라도 내면 깊이는 사모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겁고 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좀 가벼웠는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두 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추가 카드를 한 번 더 봐보겠습니다. 카드는 소드 시종과 완드 시종, 소드 킹 카드가 나왔어요. 이 세 장을 앞에 있던 상대방의 속마음과 연결 지어서 읽어보면요. 음, 그래도 한 번쯤은 어떻게 움직일지를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 나온 소드 시종 카드 같은 경우 상대방이 사모님을 계속 의식하는 흐름이 저는 보여져요.
아직 감정을 다 드러내는 단계가 아니고요. 먼저 계속 살피는 그런 모습이에요. 4번님의 현재 상황이나 반응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4번님에게 다가가기를 되게 어려워 하시는 모습도 있어요. 거절당할까봐 약간 미리 걱정하고, 그런 모습이 읽혀지는데, 그러면서도 미련이 계속 남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앞에 보여줬던 속마음과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게 상대방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4번님의 모습으로도 저는 좀 읽혀지긴 하는데, 모쪼록 두 분은 서로에게 있어서 감정 정리가 한동안은 쉽게 되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그래서 서로의 근황을 살펴보시려고 두 분 다 움직이시게 되실 것도 같아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보다는 주변 소식이나 SNS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동태를 살피려는 모습이 저는 조금 보여지는데, 혹은 실제로 서로 이미 접점이 있는 관계라면 상대방은 4번님의 태도나 반응을 되게 유심히 살펴볼 수도 있어요. 눈이 자꾸 마주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을 4번님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바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먼저 이분이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 역시도 시종 카드예요. 시종 카드는 약간 서툰 느낌이고 속적인 카드란 말이죠. 완드 시종 카드가 행동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소드 시종과 같이 일단 같은 계급의 카드라서 약간 어린애스러운 느낌도 저는 있어요. 미성숙한 느낌. 그리고 앞전에 보여줬던 그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펜타클 시종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되게 연애에 서툰 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음. 일단은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 계속 후회하시던 감정도 있고, 흘러가는 흐름 자체도 사번님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 계속 유지되는 느낌으로 이어져서 약간 상대방 입장에서 본인 기준 어떤 제스처나 액션을 한 번쯤은 취할 수는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동 자체는 굉장히 무겁지는 않고 약간 가볍고 서툴 수는 있어요. 앞에 나왔던 상대의 행동적인 측면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거든요. 속으로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으면서도 막상 움직일 때는 예상보다는 단순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관계에 다시 움직임이 생긴다면 처음부터 두 분 사이에 무겁게 감정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작은 접점이나 가벼운 행동으로 시작되는 흐름이 강해 보여요. 만나고 싶어 하거나 연락에 대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느낌도 저는 그래도 조금은 읽혀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카드가 소드 킹 카드가 나와서 저는 이 카드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두 분의 최종적인 방향은 감정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에는 서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작은 움직임이 생기지만, 결국에는 관계를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한 번쯤은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행동력이나 두 분의 관계가 저는 연락적인 부분이나 재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읽어드려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앞에 나온 두 장의 카드와 달리 힘이나 능력이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세 장을 연결해서 리딩을 해드리면 한동안은 상대가 4번님을 의식하고 살펴보고 실제로 움직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보여지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본인의 감정만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이 관계를 정말 다시 가져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이 정말 점점 더 분명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처음에는 4번님이 보고 싶은 사람인지,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인지, 그리운 사람인지, 약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려고 했다면, 실제 사번님과 접점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 관계를 정말 어떻게 다시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한 번의 아픔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3달 이내에는 두 분의 관계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잡힐 것도 같아요. 일단 킹카드는 흐지부지하게 계속 끌고 가는 모습보다는요, 어느 순간 본인이 판단을 내리고 방향을 정하는 힘이 있는 카드거든요. 더군다나 소드를 상징하고 있는 킹카드라서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애매하게 왔다 갔다 반복하시지 않고요. 본인이 생각할 만큼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는 굉장히 분명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줬던 미성숙한 카드들과 연결해서 보면요. 상대방이 처음에는 그리고 한동안은 굉장히 조금 미숙하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좀 보여질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 카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그런 상태로는 머물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번쯤은 정말 판단을 딱 내리고요. 마음을 결정하면서 오히려 앞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보다는 훨씬 더 명확한 행동이나 제스처를 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실제로 연락이나 접점을 만들어 온다면요. 애매한 태도로 사번님을 붙잡아두는 흐름보다는요. 본인이 원하는 관계의 방향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감정이 없어서 냉정한 그런 모습보다는 감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기 판단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느낌이거든요. 앞에서 왜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에서는 상처도 있고 상실감도 읽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감정에 계속 빠져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상대는 처음부터는 자신 있게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눈치도 보고 반응도 살피고 행동도 서투를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확실하게 정리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자기 판단이 서면 태도가 굉장히 분명해질 수도 있어서 관계가 다시 붙는 흐름으로 간다면 예전처럼 애매하게 이어지는 모습보다는 서로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여요. 특히 이 사람은 사번님을 단순히 잠깐 보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던 사람인지 계속 보고 있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사번님에게 느꼈던 안정감도 있고 그걸 잃은 뒤에 혼자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 상처와 상실감을 한 번씩 느끼고 그러니까 가벼운 행동 제스처만으로는 끝나는 흐름이라고 보기는 전 좀 어려워 보여요. 물론 처음에는 움직이는 방식은 가벼우실 수는 있어요. 마음의 무게와 첫 행동의 무게가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처음에는 이분이 아무렇지 않은 척 사모님에게 접근을 하고 뭐 연락을 하신다고 해도 그 행동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한번 연결 가능성을 이분이 확인하면요. 그다음에는 이전의 모습과 달리 조금 더 진지하게 보여주실 것 같거든요. 저는 이번 흐름에서 제외 여부를 확실히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상대방의 움직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열려 있다. 그 움직임이 실제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쪽으로 저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주 오래 시간이 걸리는 흐름도 아닌 것 같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는 한두 달, 길게 보더라도 3개월 안쪽에서는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지금처럼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결론이 확실하게 날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요. 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쪽이라면 서로의 관계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시작될 거예요. 반대로 이제 만에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다면 그 역시 질질 끌고 가기보다는 두 분 다 각자 알아서 선을 긋는 식으로 정리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두 분의 결과 자체보다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는 결국에는 판단을 내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서로 눈치만 보고 애매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는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34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아들이고 서로가 가진 힘을 나누는 카드예요. 연애에서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관계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인정하고 함께 움직이는 관계를 의미해요. 이번 카드의 흐름을 보면 상대방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관계라는 건 혼자 생각해서 답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사번님이 어떤 마음인지 각각 자기 안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두 사람이 마주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두 분 사이에서 누군가 한 사람만 애써서 관계를 움직이는 것보다 서로가 한 발씩 내딛는 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로 읽혀지고요. 결국 누군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가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혼자 감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전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드시면 그냥 지인 불러서 가볍게 술 한잔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때로는 도움받는 것도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아픈 그런 이별의 상처를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번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선택하신 번호를 남겨주시면 더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